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7월 6일, 7월의 첫 번째 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꿈을 꿀 수 있다면 그것을 이룰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갖다가 꾸고만 있고 꿈이 현실이 안 된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감사 스마일은 꿈은 내가 꾼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스님들만이라도 오늘 하루는 현실의 무게에 눌려있고 지냈던 나만의 소중한 소망들을 조용히 꺼내어서 다시 들여다보는 뜻깊은 시간, 그리고 뜻깊은 오늘, 뜻깊은 이번 주가 되실 것을 응원드립니다. 이제서야 부동산 부정평가가 나오는 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미 작년 6월 말부터 모든 것들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대중의 체감은 올해 초부터 이런 것들이 시작되었고, 아직까지도 체감하지 못하신 분들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시작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부디 감스님들만이라도 내가 내 능력에서 가장 좋은 집을 갖다가 하루빨리 장만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규제지역 확대 히스토리, 지난 17년 9월부터 규제지역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조금 더 이런 것들이 좀 빨라졌어요. 그래서 작년 10월 15일에 규제지역이 지정되면서부터 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더 서두르고 있고, 또 지난 6월 30일에 이제 동탄이라든지 기흥, 구리가 또 묶이니까 그 규제가 묶이지 않은 비규제 지역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몰리고 있다는 것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양시의 시간이 온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20년 6월에 고양시가 묶였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고양시도 올 하반기에서 내년 정도에 또 지금 비규제 지역으로 있는 모든 지역도 아마 규제 지역으로 묶일 거라는 말씀 드리고, 각자가 미리미리 잘 대비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인플레이션 방어 수단은 부동산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행동을 하고 있지 못하는데, 화폐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하지만 좋은 입지의 부동산 가치는 오히려 상승합니다. 역사는 증명했고, 인플레이션 시대의 최후의 승자는 부동산을 보유한 자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자산별 인플레이션 방어력 비교라든지 왜 부동산인가라든지 실제 사례로 보는 부동산의 힘, 이런 것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그랬고, 2022년도에 고물가 금리 인상기 때도 부동산에 힘은 있었습니다. 전문가분들의 한마디를 이야기 드리면, 인플레이션 시대에 현금은 가장 위험한 자산이고,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실물자산, 그 중에서도 부동산이고, 감사 스마일 이야기 드리는 서울 수도권의 내 집 마련만이 이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입지의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산을 지켜주는 최고의 방패이면서, 인플레이션은 세금을 걷지 않지만 당신의 자산 가치를 조용히 뺏어가는 그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지금 시중의 유동성 증가가 말도 못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높아지고 있고, 원화 가치는 계속적으로 폭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좋은 입지의 부동산을 갖다가 내 능력에서 가장 좋은 집을 갖다가, 나만의 서울을 갖다가 만드실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AI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박종호님의 경기 로드맵을 제가 매주 지금 공부를 하면서 AI 시대에 여러 이런 대비를 갖다 지금 하고 있는데, AI 산업의 변화와 한국 같은 기회들이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런데 각자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도 있고, 여러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AI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숙지하고 인지하고 그런 상태에서 투자가 돼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AI는 더 이상 엔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것에 있고, 아마 이 AI로 인해서 많은 그런 산업 전반에, 그리고 우리 실생활에 많은 것들이 달라질 거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드리니까 각자가 대비를 잘 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감사 스마일은 오늘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고양 창릉 S4블럭 공공분양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요.
많은 분들이 S4블럭에 대해서 뭐 분양가가 비싸다, 뭐 입지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S4블럭은 창릉 신도시의 천마을 제외하고 제가 판단했을 때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입지라는 말씀 드리면서 온전한 공공모양이면서 역세권의 대단지, 신축, 그리고 촉분마까지 껴있는 명실상부한 저는 아주 황금 같은 좋은 입지라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에 고양 은평선이 들어가 있지는 않는데 여기에 바로 5, 6단지 사이로 해서 고양 은평선도 빠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착공 계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양 은평선 도로울역을 끼고 있고 창릉역까지는 항정거장이기 때문에 창릉역으로 해가지고 GTX A로 강남까지 가는데 15분이면 충분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2026년을 보는 것이 아니라 2030년을 갖다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 S4블럭 능력이 되시거나 청약 당첨권이 되시는 분들은 꼭 청약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본론으로 관련해가지고 좀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그 전에 방화대교에서 이제 방화터널 이용 관련해가지고 스타벨님께서 국토부 통화 내용 공유를 드리는데 시간 관계상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서울 광명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28년 전후가 되면 방화터널 내에서 이제 방화대교에서 인터체인지를 해가지고 마곡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강 이남을 좀 더 빨리 다닐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1차로에서 고속도로 또 2차로에서 이렇게 지금 방화대교를 갖다 이용하면서 인터체인지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쪽 방향이라든지 북쪽 방향 모두 이제 창릉 또는 고양시라든지 파주시에서도 마곡을 출퇴근하는데 획기적으로 좀 짧아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 창릉 입주자분들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창릉 천마을이 27년 하반기에서 28년 상반기에 지금 입주를 하고 S4블록 2030년에 입주를 하는데 그때는 아마 서울 광명고속도로라든지 지금 방화대교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마곡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강서구를 갖다가 조금 더 빨리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방송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뭐 강서대교를 갖다 한강대교를 갖다 놔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렸는데 일단 지금 현재 이 방화대교는 우리가 이용을 못해요. 이 방화대교를 갖다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천국제공항으로 바로 지금 연결되고 그 다음에 올림픽대로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고양시라든지 파주시에서 행주대교라든지 가양대교를 이용하지 않고 이 방화대교를 이용해가지고 마곡이라든지 김포공항이라든지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강서를 갖다가 목동을 갖다 가는데 상당히 편리해질 거라는 말씀 드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창릉 3기 신도시의 인기는 더욱더 높아질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감사스마일이 지난 금요일 토요일 날 이 창릉 관련해가지고 많은 상담을 했었는데 창릉 신도시에 사전청약 당첨되신 분들이 그래도 입지 때문에 가져가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창릉 신도시의 S4블럭에 사전청약을 갖다가 가져가시는 분들이 본청약을 갖다가 가져가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관련해가지고 제가 본론으로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돈센스님의 진짜 인사이트 이 글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3기 신도시 고양 창릉 S4블럭 본청약 분양가 후덜덜하다. 하지만 이 GTX A를 보게 되면 제가 생각했을 때 후덜덜한 금액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 때도 15억이 충분히 될 수 있는 84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GTX A 삼성역이 이제 창릉역에서 갈 그 시점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2031년 전후가 되겠죠. 그때는 지금의 분양가 대비 저는 최소 12억 좀 조금 더 높게 평가를 한다고 하면 15억도 될 수 있는 그런 입지라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S4블럭의 입지는 너무너무 좋아요. 이케아도 바로 앞에 있고 5, 6, 7단지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원흥 복합 문화센터가 빠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 개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수영장이 또 들어가게 되고 또 피트니스 센터라든지 다목적 문화시설을 갖다 갖출 수 있는 그런 문화센터가 유일하게 지금 원흥지구에 지금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도 또 하나의 또 메리트라는 말씀 또 드립니다. 여기에 GTX A까지 1.3km라고 이제 또 거리가 지금 명시되어 있는데 거리하고 상관없이
고양 은평선 도래올역에서 한 정거장이고요. 그 다음 마을버스로도 제가 판단해 봤을 때 두 정거장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다 보니까 S4의 입지는 너무너무 좋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앞으로 창릉 신도시에 온전한 공공분양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는 말씀 드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지금 S2블럭이 원래는 나눔형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었는데 S2블럭이 그래도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가 일반형으로 지금 공급을 갖다 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S2블럭하고 S4블럭의 입지는 진짜 이 도역으로 가는 원흥 강매간 도로 왼쪽과 오른쪽이다 보니까 일단 이쪽보다는 S4블럭이 훨씬 더 좋고, 이게 만약에 일반 분양으로 나오게 되면 그동안에 창릉 신도시를 갖다 기다렸던 분들께 또 희소식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새로운 소식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4블럭의 분양가가 5구 타입이 지금 사전청약 분양가보다 한 1억 5천이 올랐고요. 그 다음 74 타입 같은 경우는 거의 2억 정도 지금 올랐어요. 한 1억 8천 정도 올랐고, 그 다음에 84 타입은 2억 정도 올랐는데, 여기 보시면 공급 물량이 진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4 타입, 84 타입 다 합쳐봤자 한 200세대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74 타입하고 84 타입은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더 메리트가 더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창릉 천마을도 74와 84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국민평형 84라든지 74의 그런 인기는 더욱더 높을 것이고, 2030년에 신축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축의 그런 희소성이 있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재당첨 제한이라든지 전매 제한 3년, 거주문 3년이 있지만 2030년 3월을 만약에 생각한다고 하면 26년 7월에 이 S4블럭을 갖다가 포기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저는 사전청약 당첨되신 분들은 진짜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본청약을 하셔야 되고, 나는 일반 분양을 갖다가 본청약을 갖다가 노리시는 분들이나 특별공급을 노리시는 분들은 그 입지자 모집 공고를 갖다가 진짜로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리면 입지자 모집 공고를 갖다가 꼼꼼하게 1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3번을 읽어보거나 아니면 본인이 해당되는 그런 상황들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읽어보시게 되면, 만약에 이 S4블럭을 갖다가 만약에 당첨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아니면 올 하반기에 S2블럭이 만약에 입지자 모집 공고가 나온다고 하면 진짜 입지하고 위치하고 분양 가격만 틀리고 거의가 비슷하기 때문에 감사스마일 이야기대로 진짜로 입지자 모집 공고를 갖다가 완벽하게 숙지하시고, 만약에 입지자 모집 공고를 갖다가 완벽하게 숙지를 못하시는 분들은 감사스마일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숙지하는지를 갖다가 상담을 받으시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알기 쉽게 제가 알려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청약 가점이라든지 청약 전략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저도 이거는 이렇게 아침 방송 시간에 또 이야기 드리기가 조금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는 양해를 좀 해 주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입지자 모집 공고라든지 청약 관련해 가지고는 진짜로 원룡쌤이라든지 또 열정노주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강의라든지 아니면 이런 분들의 또 책을 갖다 직접 사서 읽어서 본인이 공부한 상태에서 청약을 갖다가 준비하실 것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또 공교롭게 오늘 방송 마치고 오전 10시에 고양 창릉 S4블럭 주택 전시관에 가는데, 일단은 관람기간이 사전청약 당첨자분들은 이번 주 금요일부터 19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관람은 보니까 이제 7월 15일, 14일부터 지금 일반 관람 고객들이 이제 관람을 하는 것 같아요. 7월 15일부터 19일까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제가 가서 일단 S3하고 S4블럭이 같이 지금 전시관이 되어 있는 걸로 지금 확인했는데, 일단 제가 가서 한번 영상에 담아 드리고요. 만약에 또 중요한 사항은 내일 아침 방송 시간 때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억 6천 비싸다고 포기하지 말라, 이 고양 창릉 S4블럭 관련해가지고 감사스마일 생각을 이야기 드릴 텐데요. 분양가 쇼크를 이기는 창릉 S4블럭의 진짜 가치 5가지 핵심 이유에 대해서 감사스마일이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지금 모집 공고 발표 직후에 시장은 지금 멘붕에 빠졌고,
사전청약 대비 급등한 분양가에서 예비 입주자들의 자금 계획이 흔들리고 있는데, 일단 84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전청약 대비 2억이나 좀 올랐고, 8억 6천이 너무너무 비싸다. 하지만 저는 계약금만 있으면, 계약금 10%만 있으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소결론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부담스러운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포기하기 전에 아래 5가지 이유를 갖다가 먼저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서 확인하시면, 아, 이걸 포기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공사비 폭등의 시대입니다. 오늘이 가장 저렴한 분양가. 원자재 인건비 누적 상승분이 이번 분양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고, 3기 신도시 후속 블록은 앞으로 이보다 더 비싸면 더 비싸졌지 낮아지지 않을 거고, 분양가는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자산의 기본 법칙을 따릅니다. 감사스마일이 은평 뉴타운에 있을 때부터, 삼성에 분양할 때부터, 그리고 원흥, 지축, 향동, 덕은까지 분양할 때마다 제가 어떤 이야기 드렸는지 기억하시죠? 제가 작년에도 장항 S1에 분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께도 분양가 비싼 게 아니다. 장항의 풍경채 7억대가 비싼 게 아니다. 그리고 고양시도 84 국민평형 기준으로 9억 이하, 8억 이하로 나올 수가 없다라고 민간 분양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공공 분양도 이제 8억 6천, 뭐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 저런 거 하게 되면 9억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 지금 왔는데, 이것만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GTX-A 창릉역 초역세권의 이 입지, 강남 10분대 교통이 2030년 3월에 입주하게 되면 이제 이미 그런 것들을 이제 피부로 체감하실 거고, 서울역, 강남, 삼성역, 뭐 서울역은 10분대로 도달할 거고요. 삼성역은 15분대로 이제 도달하게 되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고양 은평선 도래울역까지 S4블록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역세권에 있는 고양 은평선을 이용해가지고 서부선을 연결해서 여의도까지 30분대로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S4블록의 가치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너무 높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3기 신도시의 역세권 대단지 신축의 또 온전한 공공부장이다 보니까 가장 노른자에 있는 대장주의 입지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로는 앞서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현대는 지금 상암과 마곡의 배후 도시가 될 건데, 상암은 20분대로 지금 다닐 수가 있고, 마곡은 뭐 돌아서 가야 되고 출퇴근 시간에 막히기 때문에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린다고 따졌는데, 방화대교로 만약에 연결된다고 하면 창릉에서 이제 20분대, 30분대로 충분히 출퇴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창릉 테크시티라든지 또 여러 가지의 이제 창릉 신도시에 대기업 일자리가 들어온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판교급의 자족 일자리 도시가 될 것이고, 마곡이 더 확장된다고 하면 더 이상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용산으로 갈 수가 없고, 그렇다고 상암으로 갈 수가 없고, 창릉 아니면 대구로 들어오게 되는데, 저는 창릉이 서울과 더 맞붙어 있으면서 창릉역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창릉의 일자리가 지금보다 많이 들어올 거라는 제 예상을 갖다 이야기 드리면서, 현재 상암과 마곡의 배후가 있으면서 앞으로 또 판교급의 자족 일자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 놓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 이미 완성된 인프라, 뭐 창릉천 벨트라고 해서 삼성, 원흥, 지축, 향동, 덕은까지도 연결되어 있고요. 더 나가서 이제 학세권, 역세권으로 해서 초품화 학세권을 또 끼고 있고, 더 나가서 이제 이케아라든지 뭐 스타필드 고양이라든지 창릉점까지 다 갖춰져 있으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생활 인프라라든지 또 앞으로 신규 중심 상업지구의 CM1, 2, 3 부지에 또 대기업이 반드시 저는 들어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초현대식의 중심 상업지구, 뭐 병원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복합 그런 문화시설 같은 것들이 상업시설과 함께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서북부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뭐 교통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뭐 인프라만 좋아서는 안 되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AI 시대로 가게 될 경우에 이제 주변의 자연환경, 서울숲 2배 규모의 이제 창릉숲이 들어올 거고요. 더 나가서 이제 창릉천 통합하천 개발 계획을 갖다 지금 하고 있으면서 북한산부터 한강까지 또 연결될 수 있는 문화 관광 산업까지도 또 염두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있다 보니까 서울숲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창릉천 통합하천 사업까지 같이 맞물린다라고 하면, 퇴근 후에 창릉천에 따라서 산책하고 또 거대한 창릉숲이라든지 또 둘레길을 통해 가지고 힐링 라이프를 갖다 누리는 친환경 프리미엄까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창릉 신도시의 S4블럭은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비싸도 잡아야 되는 이 5가지 이유. 첫 번째로 분할가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올 수밖에 없고 지금이 가장 싸다. 두 번째로는 압도적인 교통, GTX-A뿐만 아니라 고양 은평선으로 해가지고 3대 업무지구를 환승 없이 30분대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압도적 교통. 그다음 세 번째로는 지금도 근처에 상암과 마곡의 배후 도시가 되겠지만 앞으로 판교급 더 나가서 이제 이런 AI 관련해가지고 있는 또 첨단 우주 항공이라든지 드론 UAM 산업까지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또 더 나가서 용산 국제업무지가 또 개발되게 되면 용산의 또 배후 도시가 분명히 창문이 될 거라는 말씀 드리기 때문에 이런 자족 일자리를 보셔야 되고 네 번째로는 지금 현재 학세권과 스타필드 고향, 이케아 고향이 또 있으면서 유일하게 스타필드와 이케아 같이 있는 곳이 고양시 덕양구입니다. 특히 삼성의 원흥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린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쪽에 더 큰 백화점이라든지 더 큰 그런 문화 쇼핑 그런 것들이 또 들어올 수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마지막 5번째로는 서울숲 2배의 창릉숲과 창릉천 수변공원을 갖다 보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창릉에서 4블럭 비싸도 잡아야 되는 5가지 이유 부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이 아닌 감사스마일이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지금 당장을 보시는 그런 것보다 2년, 4년으로 내다본다고 하면 26년이 7월을 보지 마시고 2030년 3월 아니면 2030년 12월을 본다라고 하면 진짜로 좋은 그런 내 집 마련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사전 청약자 접수 시작이 7월 20일부터 시작되고 7월 27일 날은 신규 청약자들의 그런 본청약 접수가 시작되는데 자금 계획이라든지 뭐 중도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따져봐야 되겠지만 중도금 대출은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계약금 10%만 있으시면 꼭 청약을 갖다가 도전하시고 2030년도 상반기에 입주 때 저는 최소 12억 저는 조금 더 높게 좀 본다고 하면 충분히 84 기준으로 해서 15억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라는 말씀 드리고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또 LH에서 시행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부동산은 입지를 봐야 되고 앞서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 5가지 이유를 갖다가 냉정하게 판단한다고 하면 진짜로 지금의 8억 6천은 절대 비싼 것이 아니라는 말씀 드리면서 부동산은 대중이 공포를 느낄 때 용기를 낸 사람에게 기회를 또 주고 계약금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소신 지원해서 반드시 청약 당첨의 그런 영광을 갖다가 가져가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창릉 S4블럭은 감사스마일이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창릉 신도시 내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입지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은 감스님들의 성공적인 내 집 마련을 언제나 응원하고요. 감사스마일 방송을 오래전부터 시청해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무슨 이야기 했나요? 지금을 보지 마시고 3년 후, 4년 후를 내다보고 입주했을 때 그러니까 3년 전에 장항지구의 제일 풍경채 7억대 분양가가 비싸다고 포기했던 분들이 지금은 7억보다 더 비싸게 지금 내 집 마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작년에 창릉 천마을 분양가 비싸다고 포기했던 분들 지금의 창릉 S4블럭이 창릉 천마을보다 더 비싼 것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지 저는 압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인사이트가 없으면 내가 인사이트가 있는 분께 그런 조언이라든지 또 감사스마일과 함께 꾸준하게 부동산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내 집 마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부동산은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 생각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사스마일 이야기를 갖다가 믿어주고 행동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인간이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다는 말씀을 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S4블럭에 대해서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갖다 많이 하시는데 물론 단점도 물론 보입니다. 하지만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은 단지라는 말씀 드리면서 부디 창릉 S4블럭에 사전청약 당첨되신 분들은 꼭 본청약을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본청약을 갖다 준비하신 분들은 진짜로 청약 전략을 잘 짜셔가지고 당첨을 꼭 하셔서 창릉 신도시에 감사스마일의 이웃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 드리고 오늘 오전에 창릉 S4블럭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